Ray D O O kill the D O 안녕하세요. 라디오 킬러 미디어 스타 허지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요. 네. 대륙 시리즈라는 게 유행이에요. 아, 그게 또 세련되셨군요. 그게 뭔가요? 대륙. 중국의 이 상식을 초월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 아, 그래요? 어떤 건가요? 약간 역시 CG를 바른 게 아닌가 그런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현실이에요? 네. 예. 못 보셨나요 혹시? 네, 전 못 봤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네. 대륙의 편의점 해놓고 네. 사진을 보면은 네. 세븐일레븐 간판에 네. 7자 옆에다가 이게 플러스 1을 작게 써놓고. 왜 플러스 1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세븐일레븐을 가져오기에는 라이센스 비용이 드는 거지. 뭐든지 만들어내는. 미치겠다. 이 놀라운 대륙의 공기.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정말 뭐랄까 기상 자체가 다른데요. 안 되면 1을 더하면 될 거 아니냐. 대단합니다. 일전에 우리 영해에 침범해가지고 네. 해경이 죽지 않았습니까? 예.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 우리나라 해경은 총을 못 가지고 나가잖아요. 정말요? 지금 그렇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럼 몽둥이 갖고 나가나요? 그래서 몽둥이 맞아 죽었잖아요. 이게 무슨 뭘 지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데 쿵우도 할 줄 알고 아침마다 태국권하고. 그 며칠 후에 똑같이 북한 영해를 침범해가지고 중국 선원들이 침범을 하자마자 북한 쪽에서 총을 쏴대가지고 총을 좀 맞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영해로 도망쳐가지고 우리나라 병원에서 친절하게 치료를 받고 돌아간 일이. 정말 우리나라는 벨도 없구나. 그러고 보면 중국 사람보다 무서운 건 북한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첫 코너 립 서비스 들어가 볼게요. Rock LV Lip Service. 타블로 씨, 가수 연예계 쪽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학력이죠. 네. 이 스탠퍼드대 영문학 석사 출신인. 듣기만 해도 마음이 쫄아들고 있어요. 스탠퍼드대 영문학 석사 출신인 타블로 씨. 타블로, 예. 이번에 소설가로 등단을 하신대요. 네, 참. 원래 전공이 이쪽이었다고. 예, 학사 때 문예창작을 전공하셨고 그때 틈틈이 썼던 작품을 모아서 작품집을 낸다. 이야, 참. 엄친아네요, 엄친아. 얼굴 잘생겨야죠. 얼굴이 못생겼네요, 타블로가? 아니요, 그냥 엄친아가 되기에는 좀 약간 하자가 이렇게라도 흠집을 내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많이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럼요. 그 얼마 전에 황석영 작가님 신작 소설에 타블로 씨가 단독으로 썼더라고요. 추천사를 표지에 썼더라고요. 네, 그렇죠. 황석영 씨는 자기의 경쟁 상대는 동방신기라고 늘 공언을 하시는데 그래서 타블로랑 손을 잡다니 좋은 작전이에요. 그런 말씀하셨군요. 어쨌든 이 소설집이 진짜 부러운 게 온라인으로 예약 판매를 했는데 5시간 만에 종합 10위에 오르고 18일, 19일 이틀간 1위를 했대요. 그래서 교보문고 인터넷에서 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예약 판매만으로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킨 경우는 흔치 않다. 그렇죠. 1쇄만 찍고 죽어가는 책이 전체 책의 98%거든요. 이야,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식 등단을 하는 게 아니니까 습작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다는 건데 이것만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하면 문집, 가족문고 이렇게 취급을 받잖아요. 근데 아직 데뷔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책을 많이 팔고 있다. 또 엄청난 시장성도 있고 또 문학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스탠퍼드 영문학 석사를 밟던 과정에 교수이자 유명 작가인 토비아스 울프가 극찬했다. 토비아스 울프는 뭘 쓴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인가요? 저 무식해서 몰라요. 버지니아 울프 친구인가요? 친척 아닐까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이렇게 무식을 과시하지. 아니 이게 우리 무식한 걸 떠나서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유명 작가라고 하니까 유명 작가라고 읽지만. 문창과 석사인데 몰라요. 문창과 석사면은 이게 유명한 사람 알긴 알아야겠네. 왜 모르지? 아니 근데 우리 학교에도 황규영 쌤 있어. 그냥 이렇게 나도 황규영 쌤 칭찬받은 적 있어. 그 사람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늘어놓고 그래. 방송 중에 일요일 밤에 경제야 놀자 쪽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걸 들었는데 유명 작가라고 하니까 유명 작가 뭔가 보다 싶긴 한데
아 근데 재능이 참 많은 친구네. 아 그럼요. 책을 좀 보고 근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요즘 예. 가수들이 이렇게 책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적씨 지문사냥꾼 아,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굉장히 예.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옛날처럼 어떤 문학이나 문단의 권위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 개인별로 승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문단에 등단을 한 예. 분들이 아닌데 이 아무래도 상상력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음란서생 예. 쓰셨던 김대호 감독님이 예. 그 유명한 출판사에서 민음사에서 자기 장편 소설을 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정식 등단이 아니니까 인정받지 못했다. 문인들은 좀 이거를 갖다가 전혀 소설식으로 안 해줬다. 이런 불평을 작가. 지나가면서 하셨었는데 비만의 도서관이라고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단이 좀 고립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다음 소식은 이건 또 화딱지 나는 건데 연예인 응원단이 국고로 초호화 관광판을 벌렸대요. 그렇군요. 네, 지금 국감이 또 한창이잖아요. 근데 문광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저도 보다 보니까 참 화나더라고요. 그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이 응원 열기를 고취시키자 국민들의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네, 한국 선수단의 또 화기를 진작시키자. 그래서 7월달에 결성됐는데 지출 내역이 공개되니까 온 국민의 비난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연예인 응원단에 있는 사람들 거의 참 부럽더라고요. 스포츠 토토 수익금 2억 1,189만 3천 원을 3천 원은 뭐야? 3천 원은 10일 동안 응원을 펼치는데 네, 5성급 호텔 그랜드 하얏트 아하. 베이징 2인 1실 기준 하룻밤 숙박료가 145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숙박료로 총 1억 1,603만 8천 원은 또 뭐야? 항공편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3,701만 원. 1만 원도 뭐야? 이게 아까부터 좀 짜증나는데요. 얘들이 1만 원 3천 원에 여기서 꼬리를 식비로 1,104만 4만 원. 좀 끝까지 똑 떨어지겠던가. 심지어 현지에서 스파를 즐긴 데쓰니 30만 원을 기타 경비로 청구했다. 기타 좋은 기타네요. 하지만 열흘 동안 응원에 나선 경기는 8경기래요 그냥. 근데 이 8경기 관람권을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8경기? 금액이 예. 810만 원. 근데 관람권을 미리 안 예매를 해가지고 안표를 샀다는 거예요. 안표. 특히 또 박태환 선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형 온국민이 400m 기대하지 결승전.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표를 못 구해가지고 베이징 시내 음식점에서 밥 먹으며 텔레비 보면서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우리나라 호프집에서 가든가. 우리나라에도 큰 텔레비 많은데 솔직히 가면 거기다가 자기 코디, 매니저 이건 데리고 간다 쳐요. 근데 가족까지 동반해서 가족여행을 다녀온 연예인도 있대요. 놀라운데요. 네, 강병규가 단장이고 연예인 20명, 수행원 20명, 모두 40명이 연예인 응원단인데요. 그래요. 네,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돈이 적확하게 안 쓰인 것 같은데 네, 이 스포츠 토토 수익금이면은 이게 어쨌든 복권 수익 기금 아닙니까? 그렇죠. 이 CF를 보면은 복권 수익 기금은 난 다 아르미 가족 임대주택 사업에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아르미 가족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요. 아르미 가족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르미 가족 임대주택은 그 38,000원에서 남은 거 2,000원 이런 걸로 하여튼 강병규 씨가 해명을 이게 했는데 국민 세금인데. 네. 뭐 항공료랑 숙박비가 물가가 올라서 전부 좋은 방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좋은 방은 남아 있으니까 비행기 비즈니스석은 해당 일자에 티켓을 구하다 보니까 불가피했다. 거기다가 이런 지원이 문제면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출연해서 개런티를 받는 것도 문제냐? 이건 무슨 소리죠? 뭔 소리야? 이게 뭐죠 지금? 잠깐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자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문화부는 올림픽을 관장하는 동시에 대표 선수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단체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를 지원해 준 것뿐이다. 이게 지원이 문제면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출연의 개런티를 받는 것도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런 세간의 시선이 개인적으로 의아스럽다. 난 난독증 있나 봐. 굉장히 어려운데요. 타블로시 알아들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출연해서 개런티를 받는 거는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렇죠. 자, 문화부와 연예인의 관계가 과연 갑과 을의 관계인가요? 유인촌 장관이 또 엄밀히 얘기하면 연예인 출신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재량으로 전결 가능한 그 아르미 가족 스포츠 토토 수익금을 국고 보조금으로 받아가지고 급히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을 결성하고 재반 철저한 준비 없이 아주 즉흥적으로 떠난 거래요. 연예인 출신 문화부 장관이 연예인들에 대한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군요. 좋겠다. 홍대에서 네.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딱 끊겨가지고 피부로 아주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제작의 여건은 음반 제작의 여건은 안 되지만 누구나 보기에 객관적으로 입증된 그런 음악성이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지원을 어쨌든 받아가지고 음반을 낼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딱 끊겼어요. 안타깝습니다. 왜냐 이들이 바라보는 문화 사업이라는 거는
투입한 만큼 네. 플러스 알파에서 그렇죠.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6개월 안에. 장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화라는 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내가 보기에 네. 너무 참 1억 1,603만 하다못해 7천. 비즈니스 클래스 37,001만 원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701만 원. 네. 이런 비싼 돈으로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저 식비 1,104만 원이라도 내놓든지. 이런 현학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그러게요. 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지원이 방금 문제라면서 오셨지 않은 행사에 출연해.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서 자기는 머릿속으로 자기가 되게 똑똑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다음 아이템은 그러면 짜증을 식혀줄 수 있는 아이템인가요? 아, 전혀 아니죠. 허 기자님 얼굴이 구겨지는 거를 볼 수 있는 건데 전예욱 씨가 조갑제는 어둠 속의 빛, 우파 나침반. 우파 나침반? 황금 나침반인가? 그 조갑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갑제인가요? 그렇죠. 황금 나침반이니까 조갑제가 왠지 백곰이고 전예욱 전예욱. 잠깐 거기까지 마. 얘기하지 마. 자, 하여튼 전예욱 의원이 지난 18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갑제 전 월간 조선 대표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어요. 근데 이 목소리는 그 꼬마의 저걸로 북클럽에 우리 막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조갑제 선생을 모시는 날이라 아이도 좀 들었으면 해서요. 아이한테 무슨 폭력입니까? 하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뽀로로를 보여주세요. 그건 좀 어쨌든 오늘의 책은 폭치냐 법치냐. 조갑제 선생님은 조용한 어조로 그러나 단호하게 이 나라를 위해 보수 세력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용한 어조로. 그러면서 이제 전예욱 씨가 저는 조갑제 선생님을 옆에서 뵈며 아니 늘 자주 뵙기도 하지만 이것도 뭐야 감개무량했습니다. 사귀나요? 아니 그런가? 훌륭한 기자이며 존경하는 언론계 선배이며 제 자신을 늘 깨워주신 우파의 나침반이셨습니다. 네. 자, 조갑제 선생님 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당시 시민들을 폭도로 몰았죠. 네. 심지어 거기에 취재를 갔던 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폭도로 몰았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촛불 전국 때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진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광주에 이어서 똑같이 이 군대가 경찰이 아닌 군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시위 세력을 진압을 해야 된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 조갑제 씨와 전예욱 씨 하면은 대표적인 입동파 이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무식을 과시하려고 입동파가 뭔가요? 입으로 똥 싸는 파라고 네. 놀라운 사람들인데 네. 이런 거는 이런 이 연애 편지 같은 거는 서로 개인적으로 주고받으시면 좋겠고 이메일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런 거 쓰시면은 누구나 욕하기 편하기 때문에 기사화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소식 접하기 싫은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거를 읽어야 되기 그러게요.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세요. 재수 있을 권리도 없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재수 있을 권리도 없어. Rockabilly main dish. B의 컴백으로 가요계가 좀 풍성해졌죠. 전보다. 예, 컴백 전부터 이 컴백 스페셜 방송이 2주간 전파를 탔고 하긴 우리도 한 2주 정도 B의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 방송사들은 음악 프로뿐만 아니라 자신의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B를 섭외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데 혈안 될 만하죠. 컴백을 하면서 아주 존재감이 확실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계속 이 할리우드 쪽이나 네. 외국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예, 뭐 월드스타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많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반응이 있는 게 지금 B 이상의 존재감이나 스타성이 있는 가수가 없다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컴백 자체만으로도 시끄러웠지만 최근에 이제 더 큰 뉴스거리가 있어서 좀 떨떡했던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레이니즘. 레이니즘 중에서도 가사가 네. 좀 그래요. 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는 말씀이시죠? 예. 야식구리 하던데. 야식구리 하던가요? 심의를 이미 통과한 곡이 다시 재심의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네. 역시 B라는 찬사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B의 컴백 무대.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 레이니즘 가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정적이라는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 네. 이미 이 MBC 음악중심 또 SBS 인기가요를 통해서 레이니즘은 공중파 방송을 탄 상태예요. 네. 이미. 근데 여기에 대해서 MBC가 재심의를 결정을 했고 또 선정성 논란 이후에 첫 심의를 하는 KBS의 결정에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정말 선정적인가?
저는 근데 이 레이니즘을 이 얘기가 듣기 전에 그냥 들어봤을 때는 몰랐어요. 이런 가사가 있는지. 몰랐어. 근데 기사를 보고 아 이런 가사가 있었구나 하면서 이거 읽고 보니까 좀 야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게요. 이게 뭐죠? 정확히 가사가? 도입부에 등장하는 가사. 네. 떨리는 네 몸 안을 돌고 있는 나의 매직 스틱. 매직 스틱.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느낀 바디 쉐이크. 바디 쉐이크. I make it rainism the rainism. 내 몸을 느껴버렸어. 느껴버렸군요. 아휴. 근데 이 매직 스틱이 뭔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매직 스틱이 남성의 성기를, 이 바디 쉐이크는 그 떡이죠. 성행위를 상징한다는 의견인데. 예, 실제로 미국에서 뭐 안 가봤지만 이걸 뜻하는 슬랭으로 사용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난 참 떨리는 내 몸 안을 돌고 있는 나의 매직 스틱. 이게 돌려지나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 근데 이게 인간의 스틱이 돌아가나? 이건 딜도 아니에요? 저도 아까 잠깐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거 제목을 바꿔야겠네. 노래 제목을. 딜도가. 뭐 자꾸 돌아가기는. 이런 아니, 가사를 쓰니까. 비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탁월한 게 아니 타고나긴 했는데 이런 가사를 자꾸 쓰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이 위축이 되는 거야. 자기도 돌려보려도 하다가. 괜히 열불까지 마세요. 돌아가겠냐고 이게. 돌려봐. 비는 되나보지. 어쨌든 비가 해명을 하기를 매직 스틱은 근데 가사를 직접 썼어요. 근데 안무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지팡이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선정적인 가사를 쓰지 않았고 나는 항상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사를 쓴다. 특히 매직 스틱은 지팡이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KBS 쿨 FM 메이비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매직 스틱이라는 말이 실제 미국의 팝계에서는 성기를 뜻하는 슬랭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죠? 예, 릴킴의 매직 스틱은 미성년자의 구입을 금지하는 성인 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글쎄요. 비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저기 매직 스틱이 그게 아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가요평론가 성우진 그렇죠 지팡이야 진짜 순수한 지팡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가요평론가 그 가요평론가 성우진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스틱 춤이라는 건 과거부터 남성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등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팝계에서 스틱이라는 거는 남성성 또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음악적으로나 사전적 의미로 그렇게 통용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머물면서 R&B 스타일을 공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비가 스틱의 상징성을 몰랐다면은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순진한 척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성우진 씨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재심의 결과에는 방송 적합 판정이 났대요. 실질적으로. KBS 심의팀에서는 전곡을 심의한 결과 방송 적격, 선정성 논란은 그냥 확대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MBC에서 말한 게 좀 재밌어요. 레이니즘의 가사에 대해서 비유나 은유적인 표현까지도 제재할 수는 없다. 방송 가능하다. 논란이 된 가사 부분이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만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전부 금지한다는 거는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쿨하죠? 예. 이거 뭐 이 사전에서 베낀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MBC가 되게 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어디 가서 물어본 것 같죠. 얼마나 갈까요, MBC? 뭐라고 하면 몇 자고일까? 하여튼 뭐 쿨했어요. 비도 이렇게 좀 쿨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죠? 그런 것 같아. 나는 이게 그 돌아가는 성기를 상징을 하든 말든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고 난 이 변명을 하는 게 그 말씀하신 대로 좀 구질구질해 보여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쿨하고 좋잖아요. 거기다 또 비가 좀 남성적으로 이렇게 우월한 개체다 보니까 비는 일단 좀 뭐라 얘기하면 좀 확 쫄고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 그렇죠. 아니에요, 지팡이에요, 아니에요, 뭐 이런 게 구려요 태도가. 그러니까 이 다른 어떤 가수가 매직 스틱 하면서 뭐 이렇게 어떤 성기로서의 상징성을 이야기를 하면은 네 건 돌아가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비가 그러면은 정말 돌아가는 없다. 돌아가는가? 과연 인간의 한계는 어디지? 그래, 스피드레이스에 나왔었지. 그러면서 인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해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안 해도 충분히 멋진데 뭐 그럴까요? 자, 근데 요즘 이런 선정성 해프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방신기, 미로틱. 이거 가사 웃기던데. 그래요? 가사가 어떤 거죠? 자, 문제가 된 가사는 사랑은 뭐다 이미 수식어 레드오션. 난 브레이킹 마이 룰스 어게인. 이게 뭐 우리나라 노래야? 뭔 얘기예요? 노래야? 알잖아 지루한 걸. 안 해 지루한 거를. 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수억 개의 나의 크리스털.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건 되게 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에서는 크리스털이 남성의 정자를 의미하고 레드 오션이 여성의 처녀막을 상징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이 SM 쪽에서는 네. 레드 오션이라는 건 경제 용어 뜻 그대로 피 튀기는 경쟁에 치열한 시장을 의미를 하고 이 또 크리스털은 작사가인 유영진이 네. 이 영화 매트릭스를 본 뒤에 앤더슨 요원이 왜 그 자기 복제를 할 때 상대방한테 손을 대면은 막 그 반짝반짝거리는 네. 이 크리스탈 같은 액체 물질이 네. 전신을 휘감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착안을 한 거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아마 이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 가사를 쓸 때 이런 성적인 의미를 담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 문화 콘텐츠에서 네. 성적인 상징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이들이 네티즌들이 주장하고 하고 있는 남성의 정자 무슨 뭐 네. 이런 식의 이 사정의 상징을 갖다가 이미 차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라는 건데 네.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가사를 썼으니까 네. 비슷한 느낌이 나올 수가 있겠죠. 혈관을 타고 흐르는 수억 개의 나의 크리스탈. SM 측 관계자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해명이라는 표현조차 하기 싫다.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반면에도 멋진 경우도 있어요. 요조, 네. 바나나 파티, 네. KBS 심의 금지곡 결정됐었는데 네. 문제가 된 가사가 Give me your banana, Let me taste your banana. 네. 이 CF 배경음악으로도 나왔었죠. 네, 되게 귀여워가지고 올림피스 뮤에서 그 김태희 씨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있을 때 배경으로 딱 깔리는데 그쵸 멋지게 요조 씨가 그런 뜻으로 쓴 곡이 맞다. 네 스틱을 줘. 맛 좀 보자. 이런 가사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요. 차라리 이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맛 좀 보자고 하니까 예. 보아 씨가 최근에 예. 미국에서 데뷔를 하면서 그 Eat You Up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다 먹어버리겠다. 너 오늘 밤 내가 먹어버릴 거고 내 방으로 와. 뭐 이런 건데 그쵸. 차라리 그냥 까놓고 이러는 게 좋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조 씨가 그런 뜻으로 쓴 곡이 맞다. 얼마나 간결하고 완결성이 있고 좋습니까? 우리가 이 그랬어. 대중가요에 네. 있어서 심의가 어쩌고 저쩌고라는 네. 거를 이야기를 입에 올리기 시작한 게 네.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내놓은 4집 앨범 네. 시대유감 때부터였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모두 뒤집어 뭐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네. 예. 이런 부분이 이 가사가 삭제가 된 채 앨범이 나왔었어요. 네. 또 여기에 격분해가지고 팬들과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당시에 음반 사전 심의제도가 폐지가 됐었죠. 아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죠. 예. 자, 근데 이 사전 심의 제도는 폐지가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방송사별로 이 심의 기구를 두고 있고요. 공중파 방송국들은 자기 방송에서 이게 이런 가사의 내용을 노래를 방송하는 게 적합한지 여부를 항상 자체 심의를 해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준이 편협하다라는 지적이 여전히 많죠. 예. 서태지 씨 7집에 수록된 곡 빅팀이 공중파 3사로부터 방송 부적합 결정을 받았대요. 근데 이유가 가사 내에 낙태랑 살인을 연상시키거나 묘사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근데 이 해당 방송국의 일반 드라마나 영화는 끊임없이 낙태나 살인이 나오잖아요. 에덴의 동쪽. 예, 우리 얘기했던 그 예. 조민기 씨가 내연녀 애를 강제로 지우고 버리고 뭐. 놀랍지 않습니까? 와. 쫄았어요. 예. 드라마보다 이렇게 쫄아본 적 처음이야. 근데 노래는 안 돼. 그리고 명절이면 맨날 친구 그 칼로 쑤셔서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음악에서는 왜 금기시가 될까요? 그것도 전체적인 메시지보다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일부 단어 그것 때문에 곡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거기다 대부분이 또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쵸. 돌려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검열이 들어간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음악은 네. 애들이 듣는 것. 텔레비는 애들이 안 보나요? 네. 그래서 이 좀 더 강한 제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네. 아마 이 만화 쪽 심의 제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주로 소비하는 대상 계층이 연수될 청소년이다. 것이다라고 추정을 네. 하면서 더 아주 강한 잣대를 들이미는 거죠. 네. 자, 심의마다 걸리기로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예, 심태현 씨. 심태윤 씨. 심태윤 씨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죠. 가요심이 정신병자가 하나. 예, 여러 가지 곡들이 정말 부적격이 많이 났네요. 질겅질겅. 예. 예. 이 뭐 가사에 그런 게 있었죠. 이 사장님도 씹고 부장님도 씹고 선생님 친구들 다 함께 씹어봐요. 이런 부분이 예. 문제가 됐었고. KBS는 심지어 전체 가사를 다 수정해라. 이게 말이 예. 됩니까? 그리고 클랄라.
샤바라는 거는 사전에 없는 단어다. 그래서 쿵따리 샤바라는 사전에 있느냐. 그러니까 쿵따리 샤바라는 어감이 재미있지만 클랄라는 큰일 날라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사회 위화감을 조성한다. 지금이 뭐 전두환 때입니까? 이런 말 자체가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설명들이 아닌데 그쵸. 심태윤 씨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과격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말했죠. 심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시민은 정신병자가 하는 것 같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코미디 그것도 D급 코미디일 뿐이다.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일관성도 없어 표현의 한계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죠. 그럴 만도 해요. 발라드 곡을 발표하면서 이거는 정적인 사랑 노래니까 심히 안 걸리겠지 했지만 은지원이 랩 피처링한 부분에 그 자식이 나보다 게임을 잘해라는 부분에서 그 자식이 걸렸다고 합니다. 비하하는 말이니까. 비하한다. 네. 아 이렇게 말할 만도 해요. 이거 심히 누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 놀라운데? 저게 비하하는 말인가요? 그러게요. 비하를 해서 삭제할 정도의 이야기인가요, 저게? 그러면 이런 심의가 허 기자님은 아무래도 영화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니까 영화 쪽은 어떤가요? 자, 영화 쪽은 약간 다른데요. 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컨텐츠가 주로 어떤 세대에 대해서 어필을 할 것이냐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이 세대를 나누잖아요. 뭐 연수저 관람을 18세 이상, 뭐 19세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이 등급을 매기는데 자 얼마 전에 이 새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의 성관계가 있었죠. 그 누군가요? 양조희 씨의 은밀한 부분에 털이 나와요. 아 헤어 노출까지. 예, 이 굉장히 그렇죠. 헤어 노출 굉장히 이 심의제도에 있어서 아주 그러니까. 당연히 잘라야 되는 부분인데 자 무삭제 개봉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술성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그 예술성은 누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상을 받으면 예술적인 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수위의 성관계 장면이 나왔던 당시에 그 인티머시 그리고 천국의 전쟁 이 두 편 같은 경우는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상 개봉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은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으면은 제한 상영가 전용관에서 이 영화를 틀어야 되는데 제한 상영 전용관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네. 그렇죠. 심의기구가 한 편의 영화에 대해서 이거를 개봉하지 말라고 지금 강제하는 상황이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그 작품 생명 자체를 그렇죠. 줬다 놨다 하는 거군요. 당시에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영화사 쪽에서도 이 영둥이의 그렇죠 수입사죠. 영둥이의 영화관람 등급을 분류하는 법적 조항이 굉장히 모호하고 수상적이고 결과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말이네요. 그렇죠. 그 나머지 두 편도 보셨나요? 인티머시랑 제가 이 천국의 전쟁 같은 경우는 영화를 봤는데요. 글쎄요. 워낙에 비슷비슷? 그렇죠. 이 노출의 수위 같은 거 그런데 단순히 노출의 수위만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등급이 아닌 거는 확실해요. 확실한데 그렇다면은 새끼는 내고 천국의 전쟁이 안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그거를 심의위원이 자의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누가 결정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그 전에 회사를 다닐 때 게임 쪽에 회사를 다닐 때 여기에도 심의가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19세 미만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 그걸 갖다가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심의의 낼 판을 따로 만들거나 이건 굉장히 그냥 다 암암리에 그냥 다 하고 있는 일이고 심지어 플랜 A, B, C, D, E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까이면은 B를 들이밀고 B가 까이면 C를 들이밀고 그럼 뭐 하나는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준이 없는 거죠. 자, 이거 결과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문화사업이나 문화시장이 되게 협소하고 아직 얇아요, 층이. 소비하는 층도 그렇고. 근데 좀 더 많은 문화상품들을 우리가 겪고 흡수하고 즐기고 싶은데 그나마 이 얇은 층을 가지고 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의 이 아주 얄팍한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거를 들을 수 있고 어떤 거를 볼 수 있고 이거를 남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소리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 대신 해주고 다 성인인데 그렇죠. 물론 연토자도 있지만 그것도 다른 문제고. 아주 개인적인 입장 주장이라면은요. 저는 이 세대별로 이 구분을 짓는 거 관람가 등급 세대별로 저는 되게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넌 뭘 보고 뭘 보지 말아야 돼. 이걸 타인이 결정한다는 건데 누군지 실체도 모호하고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잣대를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문제가 있죠. 계속 심의에 대한 거는 뭐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렇죠. 문제였잖아요. 예, 책 같은 경우는 간윤이 관리를 하고 있죠. 간행물윤리위원회. 예. 근데 여기 심의하는 것도 보면 웃겨요. 이들이 매달 나오는 그 엄청난 수의 책을 다 보지를 못해요. 일부의 책만 이 샘플링해서 보는데 예. 재수 없거나 이 아주 걸리면은 네. 그러면 아주 폭탄 얻어맞는 거죠. 근데 이들 경우도 영화에서의 제한 사용과 등급이랑 비슷하게 이 19금인가요? 18금인가요? 아무튼 그 빨간 딱지를 받으면은 가판에서 사라져요. 팔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로 그 책의 제목을 얘기를 하면은 갖다 주는 식인데 이게 비닐로 쌓여 있고 그게 장사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직접 겪으시거나 보신 게 되게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관련해서 기사를 쓴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굉장히 그 소수의 심의위원들 그것도 굉장히 굉장히 그 사례적으로 따져볼 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그렇죠.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그리고 베일 속에 쌓여 있다는 게 더 불쾌해요. 그렇죠.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분류당해야 되는 현실이 저는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 그냥 구려 보여요. 예, 좀 찌질해 보이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라켈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심의의 부작용이 많긴 하지만 뭐 아예 없을 수는 없을까요? 아예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시는 없어야 된다고 거겠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뭐 심의의 역할이 아직 필요하다고 친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역할이 그냥 규제잖아요. 너 이건 볼 수 있고 이건 보지 마. 열심히 만들어놓은 작품을 갖다가 이건 틀지 마. 그런 게 좀 난폭해 보이고 더 기자님 말대로 좀 구려 보이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현실만 생각을 하면은 이 모든 TV 프로그램들이 심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럼요. 없는데 우리가 이 TV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즐겁게 잡지도 그렇고 그렇죠. 잡지도 그렇고 즐겁게 좀 즐길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들이. 네, 좀 건승을 바랍니다. 라켈비 청취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TV 즐겁게 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구성 김진아, 연출 김윤상, 제작 오디언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